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이승종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KB금융그룹의 하우스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3월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찾아뵙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제 옆에는 항상 나오던 그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네, 처음으로 새로운 촬영 스튜디오 왔는데 네. 엄청 좋아진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오셨죠? 아닙니다. 이 집들이 선물로 제가 사왔잖아요. 집들이 선물이요? 네.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요즘 증시 상황 어떨까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코로나의 확산 상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확산세는 확실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주요국의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증시는 연초에 강한 상승 흐름을 좀처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채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국 금리 상승 얘기 그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거에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 상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우스뷰 변화 여부 혹은 뭐 함께 자세한 설명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기조적인 하우스 뷰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주식 비중 확대, 채권 비중 축소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하우스 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국채 금리와 관련된 주식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왜 올랐는지와 왜 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차례차례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먼저 왜 올랐는지, 국채금리가 왜 올랐는지 상승 원인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먼저 국채금리의 상승 원인입니다. 아까 주요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신 접종과 함께 경제활동의 정상화 기대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경기 회복의 기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를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GDP 규모가 올해 2분기가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 규모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처럼 경제 성장률의 속도가 가파른 만큼 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2000년대 후반에 그 물가 상승을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리서치센터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랑은 좀 다르다. 자연스러운 유동성에 의한 물가의 상승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면 국채금리나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이유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부정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에서 긴축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 연준은 계속해서 통화 긴축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그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시의 상승을 주도해온 기술주는 지속적으로 고평가 논란이 따라왔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금리 상승이 기업들의 대출 등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금리가 올랐다 하면은 불안감은 줄어들 수 있는데 오를 수 있다가 오히려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기술주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지금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랄까요? 경기 민감주? 그쪽으로 얘기를 오히려 하고 기술주는 살짝 주춤할 거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경기 민감 업종에 그런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지속적으로 통화 긴축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 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변동성 이후 상승 흐름이 재개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에서 아직 국채금리의 상승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의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경우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상승에 대한 우려가 불안감을 주고 있다. 상승도 아니고 우려가. 우려보다는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경우 이제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공백 기간 동안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면 사실은 유동성은 더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유동성을 확대하기보다는 이제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물을 사기보다는 장기물을 매입하는 그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인데요. 이제 그런 정책 등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유동성 공급 속도는 유지하되 이제 조금 장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경기부양책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연준도 얘기를 하지만 이번엔 정부도 돈을 또 풀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재정 부양책을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엄청 큰 돈이라서. 엄청 큰 돈이죠. 네, 뭐 개인별 지원액도 굉장히 상당한 금액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이슈는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주요 이슈인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봤고요. 투자 전략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서두에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경제활동 정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소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투자 전략을 첫째로 꼽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근무하는 여의도에 최근 대형 백화점이 하나 오픈했잖아요. 아직 개장 초기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처럼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나 활동이 정상화되는 것을 보면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쉽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금리 상승의 수혜 업종인 금융업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업종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별로 사실 투자 선호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집단 면역 형성과 경제활동 정상화가 기대되는 미국, 신흥국 중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 회복의 수혜가 기대되는 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선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사실은 3월 하우스뷰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또 하우스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올해 안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선 백신 접종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으로 여행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심스럽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올 12월쯤 라스베가스 여행을 계획해도 된다? 백신을 맞았다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을 갈 수 있냐 없냐라는 것도 사실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냐 없냐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월 KB하우스뷰와 국채금리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땠어요?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고 좋은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알찬 시간 굉장히 또 오랜만에 와서 굉장히 일반적인 비유로 마무리를 좀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4월에도 하우스뷰를 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는 다시 재개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매월 진행하겠습니다. 매월요? 네. 저랑 아직 협의가 안 되는 사이인 것 같아요. 팬데믹! 또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만큼 저희 하우스뷰도 복귀해서 매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